기원전 6천년 전 아무것도 없던 사막 위에 돌연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문자도 법도 천문학도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수메르인이라 불렸습니다. 문명은 원래 서서히 진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등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완성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존재들이 인간을 만들고 문명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20세기 이후 발굴된 점토판과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이 그들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구의 공전 주기를 계산했으며 현대의 망원경으로도 확인되지 않던 행성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지식의 근원은 어디였을까? 수메르의 시작에는 여전히 인류가 풀지 못한 거대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 지금의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우르크가 등장했습니다. 우르크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벽돌로 쌓은 성벽, 하수도와 도로, 신전, 시장, 행정청까지 도시의 모든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의 뿌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그의 말처럼 수메르의 등장은 단순한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흔적이 거의 없는데도 그들은 완성된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천문, 법률, 건축, 수학, 그 어느 분야에도 초기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완성된 설계도를 주었다는 듯 모든 기술이 한순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기록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점토판은 5만 점이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시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 사회였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수메르어가 지구의 어떤 언어 계통과도 연결되지 않는 고리버임을 밝혔습니다. 인도 유럽어, 세머, 투르크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건 그들이 독립적으로 출현했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천문 기록도 정교했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릴이라 불리는 점토판에는 별의 움직임과 일시월식의 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출몰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고 행성의 주기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복원한 결과와의 오차는 2% 내외였습니다. 현대식 망원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관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메르의 수학은 60진법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 이 체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단순한 농경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행성과 별의 주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천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문명 초기 인류가 이 수준의 시간 개념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학계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아눈나키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지식을 전해준 존재들. 그들은 신이라기보다 하늘의 후손들로 불렸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노동에 지쳤을 때 엔키와 닌투가 흙에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처럼 보이지만 생명공학의 과정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 섞음, 진흙에서의 창조, 이건 DNA 결합 혹은 유전자 혼합의 은유로도 해석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인간을 루루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혼합된 존재, 섞여 만들어진 자. 이는 신화적 은유를 넘어 인간의 기원을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주체였고 지구의 재료가 도구였다는 설정. 그 서술의 구조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서사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1973년 DNA 구조를 발견한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지시적 범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외부의 지적 개입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의 주장은 종교적 해석이 아닌 과학적 추론이었습니다. DNA의 정교함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학설은 곧 수메르 신화와 겹칩니다. 신들이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건 단순한 우화라기보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수메르 신화의 신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아눈나키는 위계와 역할이 분명했고 엔키는 기술과 지혜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간 창조의 주체이자 지식을 전달한 스승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화의 구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체계적 존재들의 사회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니비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건너가는 별. 에누마 엘리시에는 니비루가 태양을 긴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별로 묘사됩니다. 그 주기는 약 3600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로 보였지만 현대 천문학의 플래닛 9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기는 태양계 외곽에 거대한 미확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1만에서 2만 년, 궤도는 타원형이며 태양계의 구조를 미세하게 흔드는 중력 효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3600년, 현대의 1만 년, 숫자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태양을 크게 도는 미지의 행성. 이 신비한 행성은 수메르인들에게 신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니비루에서 온 자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다. 그들의 하늘은 곧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수메르의 신화는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목적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들의 지식을 물려받은 특별한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과 닿아 있습니다. 인류는 단순히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자신을 설계한 누군가의 흔적인가? 수메르의 기록은 그 답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괴베클리 테페의 돌기둥은 지금도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왔다. 그 이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세우고 무너뜨리며 그 기억을 신화 속에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늘 잊혀진 스승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아갔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자리를 남겨둔 채 수메르 문명은 정말 하늘에서 온 스승들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의 위대한 진화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끊임없이 묻고 그 긴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미스터리 속으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호기심 속에 있습니다.